안녕하세요.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. 6월 23일 수요일 아침 9시 24분입니다. 어젯밤에도 미국은 일단 반등을 이어나갔는데, 제가 일단 반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는 S&P를 기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. 근데 S&P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 전고점 자리를 뭐 넘어가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, 일단 보니까 어젯밤에 일단 전고점 자리에 매물을 맞고 일단은 뭐 약간 뭐 장막판에 밀리는 정도의 모습이 뭐 나온 것 같은데, 하여튼 뭐 그래서 아직까지 일단 제가 반등이라는 표현을 쓰긴 썼고요. 파월 의장이 어젯밤에 뭐라 한마디 했더라고요. 이게 그 주식시장은 그러니까 S&P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주식시장은 뭐 아직까지는 뭐 반등에 불과할 수도 있다. 뭐 아직까지는 뭐 둥근 천장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는 있는데, 이슈적인 측면을 생각해 보면 파월 의장이 어제 이런 얘기를 해주면은 사실상 그 FOMC 회의라든가 아니면 그 블라드 총재인가 그 사람이 이야기했던 어떤 양사대기 때렸던 그런 긴축 쇼크들 있잖아요. 그런 긴축 쇼크들은 이 말 한마디로 사실상 잠재워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. 그 볼라드 총재하고 6월 FOMC에서 긴축 쇼크가 나왔던 거, 거기 시장 충격받았던 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인식이 FOMC 회의에서 좀 바뀌게 나오면서 이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 시기를 땡기는 거 아니야? 라는 그런 의심이 나오니까 이제 시장이 좀 흔들렸던 거라고 보고 있는데, 근데 일단 파월 의장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죠? 메인 의장이 나와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뭐 그래도 일시적이다, 그래도 일시적이다라고 하면서, 그리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이 긴축 쇼크는 좀 많이 사라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. 그러니까 그냥 논리적으로 따져봤을 때, 이슈 대 이슈 따져봤을 때 긴축 쇼크 불이 붙었고 방금 파월 의장이 불을 껐으니까 일단 이런 이슈 자체는 일단 좀 어느 정도 좀 진화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듭니다. 물론 아직 시장의 반응은 뭐 아직까지는 뭐 알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. 뭐 둥근 천장형이 될지 뭐 또다시 막 또 날아갈지 어쩔지 모르겠는데, 하여튼간 일단 이슈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파월 의장이 어젯밤 이런 발언으로 인해서 불은 많이 꺼주지 않았냐, 긴축 쇼크에 대한 불은 많이 꺼주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변하지 않는 사실은 있죠. 그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좀 땡겨놨다라는 점에 뭐 채권 시장이라든가 신흥국 통화라든가 뭐 달러 인덱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단 반응을 하고 있다는 점이 일단 뭐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. 다만 이제 불안감이 예전에는 뭐 이만큼이었다면은 어젯밤에 저렇게 불을 꺼줌으로 인해서 그런 불안감이 이만한 사이즈에서 좀 작게 좀 줄어들었다, 이 정도로 일단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하여튼 이런 이야기를 했고, 어젯밤에 파월 의장이 한마디 하니까 뭐 다른 뭐 기타 의장들 하는 이야기들은 뭐 일단 싹 다 묻히긴 했습니다. 어 테이퍼링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, 뭐 테이퍼링도 뭐 올해 말이나 뭐 내년 초 도달한다 뭐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네요. 아무튼 그 옛날 같지는 않습니다. 옛날 같이 그렇게 막 속 시원하게 막 유동성이 풀리고 그렇지는 않아요. 그죠? 지금 뭐 영래포, 연준 영래포 이런 데로 자꾸 뭐 유동성에 빨려 들어가고 있긴 하고 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주식시장 반응이 뭐 옛날처럼 탄력적으로 못 오르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. 예전 같으면은 이제 전고점 매물 돌파하고 박스권 6개월씩이나 지금 박스권이었는데, 6개월짜리 박스권 돌파한 차 가면 폭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죠? 근데 폭등하는 게 아니고 아무튼 뭐 차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제 좀 예전하고 분위기는 좀 달라진 것 같다, 뭐 그 정도 생각. 그렇지만 일단 주식시장은 계속 짤끔짤끔 뭐 찔끔찔끔 올라가려는 모습들이 일단 나오고 있다, 뭐 이 정도 이야기를 일단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뭐 뉴스들 이야기하니까 일단 뭐 요것도 한 번쯤 보고는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한국은행 금융안정 보고서가 어젠가 오늘인가 나온 건데, 뭐 여기서 뭐 제가 뭐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고 어쨌든 한 번쯤 뭐 보시면 좋을 것 같다. 한국은행의 지금 현재 그 시장 판단, 뭐 한국은행은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떻다고 보고 있다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연준에서는 뭐 버블 이런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거든요. 연준은 옛날에 버블 이런 이야기 했다가 자기네들이 시장을 박살냈던 경험이 있어서 뭐 버블 이런 얘기 안 하는데, 한국은행은 용감한 것 같아요. 금융안정 보고서에다가 버블 가능성을 직접 썼다고 합니다. 하여튼 뭐 정말 대단한 한국은행인 것 같아요. 아무튼 뭐가 좀
뭐가 좀 그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뭐 문제가 생기면 크게 날 수 있다 뭐 이런 걸 경고하는 내용 정도인 것 같아요. 한 번쯤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거고 기사 들어가서 한번 직접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하여튼 어젯밤 미국 주식시장은 그래서 올랐다. 올랐다라는 거고, 뭐, 나스닥이 좀 더 강하게 올랐다. 어젯밤에 장 초반에 보니까 고민하더라고요. 그저 나스닥 대형주가 어젯밤도 시장을 살려주더라고요. 나스닥 대형주들, 어젯밤에 나스닥 100지수가 한 0.3% 이렇게 올라갔었고, 처음에는 뭐 다우하고 S&P는 좀 분위기가 좀 아리까리했거든요. 근데 나스닥 대형주들이 결과적으로 시장을 이끌어 나갔습니다. 그래서 나스닥은 또 신고가 쓰고, S&P는 아직 신고가 못 쓰고 뭐 이런 모습들이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. 어제 하여튼 뭐 지금 제가 뭐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뭐 특별히 뭐 그렇게 드릴 말씀은 없고 하여튼 S&P 같은 경우는 일단 전고점 자리까지 와가지고 일단 여기서 밀렸는데 뭐 둥근 천장형으로 갈지 어쩔지는 일단 우리가 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한편으로서 또 뭐 어쨌든 이런 가능성도 좀 열어는 놔야 될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옛날처럼 지금 보시다시피 눌림 줬고 여기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오버슈팅 나올 거냐? 뭐 혹시나 모르죠. 저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. 이대로 만약에 오늘 밤에 강하게 정고점을 돌파한 척 해버리면은 또 오버슈팅의 가능성도 있긴 있을 텐데 뭐 꼭 오버슈팅 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. 이것도 아무튼 잘 봐야 되겠죠. 갭으로 강하게 오늘 뭐 예를 들어 오늘 밤에 갑자기 갭으로 해서 강하게 뭐 정고점 자리를 넘어서 막 갭상승 이 자리에서 한다, 갭상승 여기쯤에서 한다. 그러면은 또 이제 또 원웨이로 또 강하게 날아갈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가능성은 열어놓으시긴 열어놔야 됩니다. 물론 아직까지 이게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뭐 둥근 천장형으로 갈 수도 있고 저는 일단 모르겠어요. 그래서 일단 뭐 지켜보자라는 겁니다. 뭐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다. 이런 와중에 일단 나스닥은 또다시 신고가를 쓰긴 썼는데 그죠? 일단 S&P가 둥근 천장형이 만들어지면은 뭐 그냥 여기서 뭐 그냥 꺾이나 보다 할 수도 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아무튼 여기서 꺾이더라도 이 고점이 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한 번 더 고점 확인하는 이런 과정을 좀 거쳐줘야 되겠죠. 하여튼 뭐 지금 현재 저는 일단 S&P를 일단 주인공으로 좀 보고 있긴 해요. 요 며칠간 계속. 이제 S&P 같은 경우가 아무튼 오늘 밤에 뭐 넘어갈 거냐 아니면은 둥근 천장으로 꺾일 거냐 뭐 이런 부분을 좀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. 어젯밤에 미국 주식시장에서 뭐 특별히 주목할 만한 거는 뭐 비트코인이 좀 급락했었다. 근데 일단은 미국 주식시장이 그 분위기 좋게 올라오니까 얘도 일단은 반등을 하긴 했네요. 근데 일단 저점은 좀 찔끔 낮춰놨고요. 저점은 일단 좀 찔끔 낮춰놨고 이런 식으로 일단 저점을 좀 낮춰놨고 하여튼 뭐 분위기 안 좋긴 안 좋습니다. 예전 같지는 않아요. 뭔가 비트코인이 일단은 뭐 조금씩 죽고 있다 이런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거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둥근 천장형 그리고 주식시장이 둥근 천장형 이런 게 확인이 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적당히 쉬다 또 빠지겠죠. 주식시장 또 올라가면 여기서 또 적당히 또 박스 안으로 또 들어와서 비리비리비리하게 또 그냥 계속 빠질 것 같기도 하고. 하여튼 뭐 비트코인이 올라가기는 이제 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. 그죠? 일단 어떤 최근 금융시장의 어떤 뭐 급등의 날개, 어떤 뭐 그 버블의 날개 중에 하나는 일단 꺾인 셈이고, 하여튼 뭐 날개가 꺾였지만 여전히 그 만만치는 않습니다. 뭐 날개가 좀 꺾이긴 했는데 여전히 만만치 않게 강하긴 강해요.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어젯밤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기간 조정으로 가나 했는데 일단 조금 더 내려왔습니다. 일단 좀 더 내려왔어요. 솔직히 어디까지 내려올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이번에 여기서 굉장히 좀 튼튼한 저점을 좀 만들어 놓고 올라온 거라 가지고 제 생각에는 일단 이번에는 추세 전환을 할 것 같긴 합니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여기 92.45 뭐 이 정도 자리가 그 어떤 추세선 이 자리를 넘어가면 그 추세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다. 지금까지 한동안 이어졌던 이런 달러 약세가 끝나고 이거 넘어가면은 위로 올라가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넘어갈 것 같긴 넘어갈 것 같은데요. 이번에는 아무튼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조정 중이다. 조정 중. 어젯밤에 이 기간 조정으로 이렇게 가나 박스권으로 기간 조정으로 가나 했더니 기간 조정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 보니까 일단 좀 더 내려왔습니다. 하여튼 여전히 뭐 강하기 때문에 일단 뭐 아직까지 조정 중으로 보고 있습니다. 뭐 이런 점들. 그래서 어젯밤에 보시면은 그 원달러 환율도 그래서 조금 더 내려오고는 왔어요. 어젯밤에 이게 급등해갖고 막 1137원 이런 자리에서 오늘 아침을 맞이했었다라면 한국 시장 분위기는 또 굉장히 달랐을 수 있는데
하여튼간 아침에 일어나니까 결과적으로 또 1131원 뭐 요 정도 대에서 일단 마감을 해놨죠. 아무튼 그 중요한 거는 일단 원달러 환율은 그 일단 보면은 일단 약간 좀 기간 조정 이런 모습으로 일단 버티고는 있습니다. 아직까지는요. 그러니까 원화 약세가 예, 원화가 좀 그 확실히 뭐 기준금리 인상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신흥국 쪽은 통화가 확실히 좀 박살나는 듯한 모습이 눈에 띄게 좀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. 오래간만에 위안화 한번 볼까요? 위안화도 그렇죠. 위안화도 어쩔 수 없는 신흥국 통화예요. 위안화 같은 경우도 신흥국 통화니까 얘도 뭐 얘는 6.55 정도를 제가 그 자리로 보고 있죠. 6.55까지 물론 아직 한참 남았긴 했는데요. 하여튼 지금 이제 신흥국들은 아무튼 좋은 성과를 내기가 일단은 뭐 하여튼 좀 어려워지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. 뭐 미국은 그래요.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좋게 봐줄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하여튼 그 달러가 초강세로 올라오는 바람에 지금 신흥국 통화들이 일단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죠. 위안화도 하여튼 심상치가 않습니다. 이런 점들 보면서 그래서 일단 뭐 몸살리는 게 좋지 않겠냐, 뭐 편안하게 주식하던 시대는 가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죠. 그렇다고 지금 당장 뭘 하자는 건 아니고 아무튼 위안화도 요즘에 초약세를 보이고 있더라 라는 점, 뭔가 좀 변화가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. 얘도 일단 뭐 다이버전스 나타난 상태에서 저점 이렇게 많이 낮아졌지만 다이버전스 나타난 상태고 뭐 어딘가에서 일단 뭐 지키고 나서 이거 올라오면 추세 전환 되는 거니까 일단 예전과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. 하여튼 그러니까 작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뭐 특히 신흥국 쪽이 너무나 강하긴 했어요. 좀 역사에 나올 만큼 강했었기 때문에 뭔가 하여튼 반드시 되돌림이 있을 거다. 이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일단 보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네요. 위안화도 이런 모습 보이고 있네요. 위안화도 엄청 약하네요. 이런 모습 일단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젯밤에 달러 보고 환율 받고 금리 같은 경우는 아무튼 일단 어젯밤에 또 일단 내려가긴 하더라고요. 보니까 이 시장은 확실히 파월 의장 이야기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그런 연준의 의지를 확인했다 뭐 이런 건가. 일단은 뭐 금리는 계속 이런 식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. 아직도 저도 이 생각이 다 확정이 된 게 아니긴 한데 이거를 기준금리와 같은 그런 지표로서 활용을 한다. 만약에 그 투자안이 맞는 거다. 지금 이야기한 이거를 기준금리로 10년물 국채금리를 그 기준금리로서 그렇게 투자 지표로서 그 기준금리 대용 투자 지표로서 이걸 활용하는 투자안이 맞게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아무튼 주식시장은 이것만 봐도 좀 별로 좋지는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. 아직 저도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잘 모르겠고 아무튼 제로금리 시대가 돼버리다 보니까 기준금리는 이미 0에 붙어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준금리는 0에 붙어가지고 이거를 갖고 우리가 뭐 투자 판단을 하긴 좀 너무 좀 어떤 텀이 길지 않냐. 다음번 금리 인상 몇 년 남았대는데 그거를 기다리고 있긴 좀 그렇고 그러면 뭔가 그 전에 다른 지표를 활용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지표 뭐가 있을까? 10년물 국채금리는 그래도 아직 0은 아니니까 이런 걸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.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인가 이번 주 초쯤인가 이런 얘기 던져놓긴 했는데 하여튼 그래요. 확실히 보면 그 시중 금리는 올해 많이 올랐었긴 합니다. 그래서 옛날에 뭐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시중에 좀 긴축이 좀 되긴 됐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아무튼 그저 지금 막 유동성 푸는 건 아니죠. 엄밀히 따져보면 뭐 영래포로 돈이 몰린다. 그 얘기가 돈이 빨려 나가고 있다는 얘기고. 그리고 뭐 신흥국 통화 뭐 저 환율 이런 걸 봐도 일단 어쨌든 자꾸 신흥국 쪽에서는 일단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고. 채권 금리를 봐도 아무튼 한동안 많이 올랐었거든요. 1에서 3월까지. 이런 거 때문에 일단 좀 약간 좀 어떤 뭐 긴축의 압력이 좀 시장에 좀 가해진 것이 아니냐 싶긴 하고 어쩌면은 지금 벌써 긴축의 압력이 너무 과했다라고 생각돼서 벌써 이렇게 그 마치 기준금리가 인하되듯이 약간 지금 그런 구간 안에 와 있는 게 아니냐. 예전에 기준금리 인하기 약간 좀 지금 그런 시기에 와 있는 것이 아니냐 싶기도 하고 하여튼 뭐 잘 모르겠습니다. 근데 일단 금리는 계속 내려올 것 같고 얘가 지금 상황에서 내려오면 주식시장은 오히려 더 안 좋은 반응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일단 해보고는 있습니다. 확정된 건 아니고 저도 긴가민가 싶어서 일단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일단 시장을 지켜는 보고 있는데 뭐 정답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. 아직까지.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금리는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다. 단기 금리는 오르고 있겠죠. 단기 금리는 아마 단기 금리는 기준금리 인상을 일찌감치 반영해서 오르고 있긴 한데
인플레이션 뭐 이런 이야기에 좀 더 민감한 이런 10년물 장기채 같은 경우 이런 게 많이 내려오면서 지금 그 장단기 금리 차도 많이 축소되고 있고 하여튼 뭐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. 지켜보자. 아직까지 전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. 이런 건 잘 모르겠고 하여튼 이런 건 아직 불확실한데 다만 일단 주식시장은 지금 좀 비싸지 않습니까? 뭐 주식시장이 비싼 거하고 신흥국들이 너무 잘 나갔다라는 거는 일단 그거 하나는 좀 확실한 것 같아요. 일단 그거 지켜보면서 뭔가 이제 구체적인 물증을 기다리고 있는 과정에 와 있습니다.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이야기 드렸고 한국은 일단 오늘까지 해서 계속 이 갭으로 방방방방 뜨고 있습니다. 코스피 보시면은 갭으로 막 움직이고 있는데 확실히 아무튼 뭐 상승한 건 미국이고 한국은 일단 또 비리비리 하고 있긴 한데요. 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상황이 이게 436이란 자리도 좀 오랫동안 넘지 못했던 무거운 저항이 돼가지고 그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는 뭐예요? 이번 주는 탄력적으로 갔었어야 되거든요. 이번 주는 다시 430을 확인하는 게 아니고 탄력적으로 상승을 해줬어야 되는 때인데 이번 주에 긴축 쇼크를 양사대기로 얻어맞는 바람에 일단 탄력적으로 달리는 데는 실패했죠. 탄력적으로 달리는 데 실패하고 일단 가야 될 때 못 가고 있어요. 주봉상으로도 가야 될 때 못 가고 있고 뭐 일봉상으로도 일단 가야 될 때 못 가고 있고 자 하여튼 436이라는 자리가 갈수록 좀 무거운 저항이긴 합니다. 그런 저항이긴 하고 또 그리고 아래쪽으로도 지금 그렇다고 이게 막 아래쪽으로도 이게 뭐 그렇다고 많이 열려 있냐 기술적으로 아직 아래쪽으로도 그죠 많이 열린 건 아니죠. 아래쪽으로도 답답합니다. 위쪽으로도 답답하고 뭐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 초쯤인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뭐 그 둥근 천장형을 만들든 어떻든 간에 당분간 이 박스권 안에서 아마 옵션 프리미엄이나 죽이면서 그냥 슬슬 박스권 안에서 그냥 사람만 피곤하게 갖고 놀지 않겠냐 박스권 안에서 사람 마음만 들었다 놨다 하지 않겠냐 싶은 뭐 그런 생각을 주 초쯤인가 하여튼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뭐 그렇게 박스권 안에서 답답하게 일단 가고는 있습니다. 말씀드렸다시피 뭐 숏을 뭐 공격적으로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 이런 갭 상승을 잘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수 있긴 한데요. 아무튼 뭐 오늘 들이대 볼 수도 있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좀 빠르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고 지금 현재 일단 만약 오늘 이 그림 이게 만약 종가라고 생각하면요 435의 저항을 뭐 확인한 꼴이 되겠습니다. 뭐 상승이지만 위에서 밀어붙인 거니까 만약에 이게 이제 내일도 오늘 밤에 그래서 만약 미국이 뭐 비리비리 했어요. 오늘 밤에 미국이 영 힘을 못 쓰고 그리고 내일도 그에 힘입어 갖고 한국이 435를 재차 넘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또 어떤 고점을 만드는 패턴들 뭐 예를 들어 말씀드렸다시피 뭐 2거래일 3거래일 동안 어딜 넘지 못하고 어디를 붕괴시켰네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. 여기 어딘가에서 그런 모양을 만들어내면은 뭐 그러면 이제 한번 숏을 한번 잡아볼 수도 있겠죠. 하여튼 지금 뭐 다들 고민 중인 것 같아요. 이 둥근 천장형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뭐 여기서 더 올라갈 거냐 고민 중인 것 같습니다. 아무튼 그거 조건은 다시 한번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잊을만 하니까 한 번쯤 또 얘기를 드리는 건데 옛날과 조건이 달라진 게 뭐냐 1번 달러 환율이 좀 달라졌다. 우리 환율이 좀 달라졌다.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. 그리고 또 달라진 게 뭐냐 뭐 공매도 코스피의 경우는 공매도가 예전에 없었는데 지금 공매도 시행되고 있다. 또 지금 또 달라진 게 뭐냐 중국하고 미국하고 통화정책의 스탠스가 많이 달라졌다. 옛날엔 많이 비둘기였다면 지금은 뭐 금리 인상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테이퍼링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옛날과는 좀 많이 달라졌다라는 점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또 그리고 뭐 기타 등등 뭐 삼성전자라든가 비트코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기존의 시장을 끌고 올라가야 되는 주도주 친구들의 힘이 많이 빠진 것 같다. 주도주 친구들이 힘 빠졌는데 시장이 뭘로 올릴 거냐 라는 점들 뭐 이런 점들을 좀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점들 한번 잊지 마시고 한번 이런 점들을 우리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요. 이런 점들이 아무튼 큰 조건에선 좀 다르다 라는 점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하여튼 특별히 뭐 제가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 오늘도 뭐 그냥 구경이나 할 거예요. 하여튼 원화가 생각보다 좀 많이 약합니다. 위로 올라가는 게 약한 거죠. 그러니까 원화 약세가 생각보다 좀 거셉니다. 이런 점들 아무튼 좀 투자에 참고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한국은 미국 증시는 아니고 이거 아무튼 신흥국 증시예요. 신흥국 증시. 좋을 때는 가장 먼저 치고 가지만은 그러니까 신흥국 증시가 그렇다고요. 아주 민감하다고요.
미국은 꾸준히 이렇게 뭐 올라가는 경향이 있지만 신흥국 같은 경우는 이게 변동성만 좋아가지고 이를 이렇게 개기다가 미국이 이까지 올라간 거 한 번에 이렇게 반영시키거나 뭐 이런 경향들이 많다고요. 예, 또한 이런 이 신흥국들의 특징이 그래요. 이게 주식시장들이 그 분위기가 아예 좋으면은 막 올라가는데 분위기가 조금만 안 좋으면 그냥 바로 박스권이에요. 조금만 안 좋으면 박스권이고 미국이 재채기하면 급락이고 이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 신흥국 주식시장들이 성과가 좋으려면은 지금 하여튼 그런 조건이 특히 코스피가 지금 막 옛날처럼 좋을 만한 그런 조건들은 조금 좀 지금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. 신흥국이라는 점들은 아무튼 뭐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달러가 좀 강하다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자,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. 뭐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. 저녁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.